온전한 인간이 되어라. 이 세상에 온전한 인간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다만 조금씩 우리의 인격과 직업의식, 가치관이 성장해가면서 온전해질 수 있다. 그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 일종의 순례자처럼 하루하루 발을 내딛는다.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느 누구나 순례자가 될 수는 없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인생의 길이라는 한복판에 놓이게 된다. 그러다가 문득 자신의 변한 모습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한층 고상해진 취미와 샘물처럼 맑은 정신 분노에 휘말리지 않고 현명한 판단으로 절제된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인색하고 무례하며 조급한 마음을 자신의 의지로 자연스럽게 다스릴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온전한 인간이 되어가는 것이다. 지혜와 용기 둘 다가 필요하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대단하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지혜와 용기 두 가지를 겸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혜란 눈과 같으며 지혜가 없다면 아무 세계에서 사는 것과 같다. 용기란 손이며 용기가 없다면 아무런 일도 이룰 수 없다. 지혜가 있더라도 용기가 없으면 그저 탁상 공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그것은 단순한 만용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지혜와 용기가 함께 갖추어 섰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다. 완성도를 향해서 노력하는 사람, 당신이 지향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나는 이렇게 되자라는 완성도를 그려보는 것이 필요하다. 명민한 머리, 흘러넘치는 지성, 정확한 판단력, 풍부한 인간성은 처음부터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지는 않다. 노력해도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나 그 완성도를 향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똑같이 높은 곳을 지향하는 동료로부터 반드시 인정을 받는다. 그리고 동료와 힘을 합침으로써 상승 효과를 일으켜 하루빨리 목표로 하는 자신에 도달할 수 있다. 애매하게 시작하면 애매하게 끝난다. 계획을 세운다면 제일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성공의 가능성이다. 성공한 완성도를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다면 바로 시작해야 한다.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잘 될 리가 없다. 또 아마 잘 될 거야라는 애매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금물이다. 애매한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면 애매한 결과밖에 기대할 수 없다. 도중에 단념할 것이 뻔하다. 아무리 성공률이 높은 계획이라도 모두 성공할 수는 없다. 오히려 계획이 생각대로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다. 하물며 확신할 수 없는 계획을 시작하는 것만큼 무모한 일은 없다. 마음이 어두우면 대화도 어둡다. 사람을 이해하거나 이해받기 위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대화하다. 대화가 없다면 다른 사람과의 교류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대화는 예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심하기 쉽다. 아무렇지 않게 한 말이 생각지도 않은 오해를 부르거나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모두 자신의 책임이다. 마음이 어두우면 대화도 어둡다. 마음에 악의가 담겨 있으면 그 악의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전해진다. 철학의 시조인 소크라테스는
무슨 말이든 해야 한다. 그러면 나는 너를 이해할 것이다 라고 했다. 대화가 사람의 심리나 성격을 나타낸다는 것을 시사했던 것이다. 스스로 얻어지는 명예, 행복 없는 세상은 정말 보잘것없는 고뇌의 삶이다. 하지만 세상에서 행복이 없다 하더라도 아름다운 것이 바로 명예다. 세상에서 오래도록 불멸로 남는다는 자체만으로도 명예는 아름답고 숭고하다.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행복이 주어진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행복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주어져야 할 자양분인 반면 명예는 시간이 지난 후에 온풍을 타고 잔잔하게 다가오는 것이다. 행복은 소망의 반대이며 명예는 망각의 반대다. 행복이란 소망의 대상이기는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만들기도 한다. 행복을 만들기 위한 인위적 노력은 살면서 그 무엇보다 활력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런 희망이 없다면 당신은 아마도 기진맥진하여 생을 포기하고 말 것이다. 하지만 명예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다. 명예의 여신이 추구하는 것은 언제나 비범함을 보이는 것, 기괴하고 신비로운 것, 기적을 불러들이는 것, 우려 같은 갈채 대상이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가시밭길이 기다린다. 인생에는 몇 개의 기로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모든 기로에 이정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선택해야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올바른 선택지를 선택하면 그 앞은 왕도로 이어진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하면 미로나 가시밭길이 기다린다. 막다른 길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이란 항상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과 숙련된 지성, 풍부한 인간성과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정확한 판단력이 필요하다. 이정표가 없는 기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인간성이 시험받는 자리다. 섣불리 덤벼드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생각한다라는 행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은 물론이고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숙고해야 한다. 어떤 일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섣불리 덤벼들어서 후회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또 눈앞에 있는 것을 단순히 정면에서 바라보고 수박 겉핥기로 판단해서 안심해 버리지는 않는가. 그런 안일한 자세, 단순한 생각은 개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 말의 이면에 감춰진 본심을 이겨낼 수도 없다. 만사를 저울에 달아서 숙고하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모든 상황을 상정하고 반복해서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런 애매모호함을 남기지 않는 철저한 자세가 큰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능력은 갖추되 적당히 드러내라. 대부분 유능한 사람들은 섣불리 자신의 재능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평판이 족쇄가 되어 항상 긴장한 상태로 살 수도 있다. 자칫 실패라도 하면 그때까지의 명성을 한순간에 잃어버릴지도 몰라 전전긍긍하기 때문이다. 매번 실수를 범하지 않고 완벽하게 해내면 그 다재다능함을 비아냥대는 사람도 생긴다. 어쩌면 능력을 타고나지 못한 사람보다 결과적으로 불행할지도 모른다. 능력은 갈고 닦는 것이 좋다. 그러나 능력의 전부를 발휘하는 것은 피한다. 충분히
능력을 갖추되 적당히 드러내라. 양천은 밝게 빛날수록 꺼지는 순간이 빨리 온다. 재능은 절약해서 소중하게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다. 행동력이나 적극성에 자신이 있는 사람은 모험을 즐긴다. 그리고 모험에는 위험이 뒤따른다. 리스크를 두려워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호언장담한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위험하다고 알고 있는 장소에 사진에서 발을 들이미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다. 끝모를 늪속에 발이 빠지면 거기서 꼼짝도 할 수 없어지고 꿈이나 목표도 그 순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때로는 모험이 필요할 때도 있다. 그러나 출발하기 전에 사전 조사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위험을 피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다. 진정한 모험가일수록 살아있고 또 주의 깊다. 자신의 노력을 강조하지 마라. 성공한 사람이 되는 데에는 평소에 계속 노력하고 실력을 쌓아가야 한다. 그러나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노력의 흔적을 보여서는 안 된다. 나는 노력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을 어필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이 자신과는 다르다, 나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존경심을 품는다. 오랜 여행을 끝낸 자부심과 흑투성이 여행자의 복장처럼 너무 많은 고생과 노력의 흔적이 눈에 띄게 드러나면 많은 존경을 받을 수가 없다. 노력의 흔적을 지우고 저절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게 만드는 방법이 필요하다. 예의는 마법과 같다. 진정으로 예의를 다하면 타인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 예의 바른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면 대응은 훨씬 좋아진다. 당연히 예의가 갖춰진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예의는 의무의 하나이기도 하다. 특히 공적인 장소에서는 예의를 지킴으로써 형성되는 분위기가 있다. 예의가 사라지면 엄숙한 분위기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에게 큰 폐와 불쾌감을 주는 경우도 있다. 예의를 지키고 예의를 다한다. 대단히 중요하지만 여기에 소비되는 노력은 아주 적다. 바로 적은 노력으로 흔히 이익을 얻는 것이다. 예의를 지켜서 손해 볼 일은 없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라.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물러서 혹은 사교성이 부족해서 그 재능을 살리지 못한 채 재능을 잃어가는 사람이 있다. 자신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먼저 그것을 깨닫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보충하는 노력을 하면 된다. 반성과 노력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천부적인 재능을 살리는 것, 이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기왕에 뛰어난 재능도 사용 장소나 때를 모르거나 발휘할 기회가 없으면 점차 퇴색되어 버린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재능을 깨닫지 못한다. 바로 자기 곁에 있는 파랑새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비하해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나 어떤 형태로든 재능을 가지고 있다. 나는 평범한 인간이다라고 슬퍼할 여유가 없다. 당신 속에 잠자고 있는 재능은 발견되어 연마되어지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무지한 인간임을 인정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의 소중함을 알고 있다. 그리고 항상 보다 많은 지혜의 습득을 바라기 때문에 책에서 얻거나 타인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무지한 사람은 자신이 무지하다는 자각이 없다. 그뿐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자만하기까지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구하지도 않은 채 언제까지나 무지한 채로 있다. 성장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무시한 인간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지 저절로 알게 된다.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을 익혀라. 지식을 익히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일까? 저축하는 것처럼 소중하게 품에 안고 있어서는 의미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과시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하물며 변변치 못한 궤변을 늘어놓기 위해서라면 어불성설이다. 지식은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가치가 있다.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통용된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때 처음으로 진정한 지식으로 확립된다. 필요한 지식을 몸에 익힌 상식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불필요한 지식을 과시하는 궤변가가 되면 세상으로부터 외면만 당할 뿐이다. 지식은 양보다 질이다. 세상의 지식이라는 지식을 모두 완벽하게 배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록 도전할지라도 완성하는 사람은 없다. 그것보다는 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지식을 깊게 파야 한다. 그러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양보다 더 질이다. 지식이 넓은 것만으로는 결국은 어느 분야도 평범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비범함을 지향한다면 한 가지 길을 끝까지 추구할 것, 자신밖에 할 수 없는 이것만은 누구에게 도지지 않는 길을 추구한 사람만이 사람들에게 전문가로 존경을 받는다. 지식은 양날의 검이다. 뛰어난 지성도 재능도 목적이 없으면 사용할 방도가 없다. 둘 다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만 살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칼끝이 날카로운 부엌칼을 솜씨 좋은 요리사가 사용하면 칼이 가진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미숙한 사람의 손에 쥐어지면 그것을 솜씨 좋게 사용하기는커녕 큰 상처를 입을지도 모른다. 만일 나쁜 목적으로 휘두르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위험한 흉기가 된다.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성이나 재능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때로는 멈추는 용기가 필요하다. 인생이라는 행로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오직 행동만 있을 뿐이라며 준비도 하지 않고 출발하면 그 결과는 눈에 보인다. 비록 평탄하게 보여도 수많은 함정이 입을 벌리고 있거나 급작스러운 폭풍에 발이 묶이거나 재난에 휩싸이는 경우도 있다. 사전 조사를 소홀히 하지 말고 신중하게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 또 길이 막혔을 때에는 그곳에서 멈추는 용기도 필요하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면 궁지를 탈출할 수 있는 실마리가 어딘가에 숨겨져 있기 마련이다. 초조해하지 말고 꼼꼼히 검토하는 냉철함이 필요하다. 말을 바꾸는 사람은 신뢰를 주지 못한다. 재능은 갈고 닦으면 날로 광채를 도하고 내버려두면 노깃을 한다. 육체도 단련하면 강해지고 단련을 멈추면 세월과 더불어 쇠퇴해간다. 이것들은 날로 변하는 것이 당연하다. 반면 주의나 주장, 그에 수반되는 행동은 일관되어야 한다. 그런데 분명한 이유나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과 행동을 번복하는 사람이 있다. 어제 발언과 오늘의 발언이 다르고 타인의 의견에
좌우된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빙글빙글 방향을 바꾸는 모습은 흡사 풍량계와 같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상처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말이나 행동에 일관성이 없는 사람은 결국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된다. 지혜를 구하라. 세상에 많은 사람이 불안을 안고서 무언가 부족해 왜 잘 되지 않는 걸까라고 모색하면서 해답을 찾고 있다. 여기에 지혜가 있으면 필요한 해답을 필요에 따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이런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런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아주 소수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어야 한다. 상대가 찾는 것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알기 쉽고 신중하게 이끌어주면 된다. 한편 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지혜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조언을 열심히 듣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적절한 지혜를 유효하게 살릴 수만 있다면 반드시 자기 자신을 끌어올릴 수 있다. 예리한 통찰력으로 상대의 목적을 간파한다. 현 시대를 잘 살아가려면 예리한 통찰력이 필요하다. 통찰력이란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아는 혹은 빙산의 일각을 보고 전체를 파악하는 것과 같은 만사의 본질을 간파하고 파악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해력이 빠른 사람은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을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읽어내고 살쾡이와 같은 예리한 눈초리로 상대방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맞힌다. 통찰력을 단련하면 진실의 이면에 숨겨진 거짓을 간파할 수 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이 본심과 진짜 목적을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다. 즉, 지금까지 실체가 불명확했던 것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효과적으로 가면을 사용한다. 자신의 본래 모습 그대로 자신답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만으로는 살기 어렵다. 몇 가지 가면을 준비해 두고 장면에 따라 나눠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복잡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가면을 오래 쓰다 보면 진정한 자신을 이해할 수 없어진다. 가면은 어디까지나 예의로서 그 자리에 어울리는 것을 쓰면 된다. 결혼식장에서 예복을 착용하는 것처럼 말이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가면을 쓰더라도 인간 대 인간으로 대면할 때에는 역시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어떤 일을 이룰 때에는 정도를 지켜야 한다. 한도를 넘으면 정의는 악이 되고 용기도 무모함이 된다. 친절도 지나치면 간섭이 되고 세련됨도 도를 넘으면 촌스러워진다. 만사에는 모두 알맞은 정도가 있다. 이것을 믿더라도 안 되지만 상회에도 가치가 없어진다. 우유를 짤 때 만약 힘을 너무 주면 우유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다. 맛있는 우유를 마시고 싶다면 적당한 힘 조절을 해야 하는 것과 같다. 천박한 말은 자신감이 없다는 반증이다. 천박한 말은 자극적이어서 일시적으로 귀를 쫑긋하게 하고 눈길을 끈다. 그러나 단지 그뿐이다. 처음에는 진귀하게 여기지만 점차 경박함이 드러나서 사람들을 질리게 한다. 돌변을 주장하는 것도 기행을 반복하는 것도 사실은 자신감이 없다는 반증이다. 말은 정론을 이야기하고 행동은 성실해야 한다. 정도를 가야만이 사람은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자신에게 너무 많은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불만은 입에 담아도 절대로 해소되지 않는다. 점점 더 자신을 궁지로 몰아갈 뿐이다. 자신에게 만족해서도 안 된다.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결정해 버리는 것과 같다. 그 결과 이 세상에는 나 이상 가는 것은 없다라는 어리석은 과신으로 이어진다. 자신의 가치는 올바르게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평소에 꾸준히 단련해서 평가를 높여가야 한다. 그것이 이윽고 과신이 아닌 진정한 자신감이 되는 것이다.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 사죄하기 전에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도 모르게 잘못을 범할 때가 있다. 잘못을 범했으면 마땅히 보상을 해야 한다. 그 보상의 첫걸음은 반성과 사죄이다. 이 두 가지만 잊지 않으면 이후의 문제는 대체로 원만하게 해결된다. 아무도 모르게 고쳐놓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임시 방편으로 속여서는 안 된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라고 머리를 감싸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다. 내 책임이니 혼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무한 의무감에 휩싸일 필요도 없다. 먼저 죄송합니다라고 한마디를 한다.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 사죄의 말을 하기 전에 자기 보신을 위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다. 평소에 타인의 잘못을 찾는 일에 혼신을 다하는 사람이 있다. 사소한 흠집을 발견해서는 그것이 죄라도 되는 것처럼 책망하거나 주위에 알린다. 자신은 정의의 히어로 또는 세상의 죄를 재판하는 재판관인 듯하다. 그러나 지나친 정의감이야말로 죄다. 타인의 입장을 생각지도 않은 채 저는 사정을 고려하지도 않고 단지정이나 정론을 주장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사고방식이다. 진정한 성인은 죄를 고발하기 전에 먼저 인물을 본다. 인품에 더해서 심경이나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진정한 성인은 모든 것을 고려한 다음 용서가 가능한지 어떤지 결정한다. 다른 사람의 정의는 위협이다. 이유도 없이 당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당신에게 불이익만 준다. 그런 정의에 대해서 정의로 맞서서는 안 된다. 복수 따위를 계획해도 무의미한 것은 물론 오히려 사태를 악화할 뿐이다. 정의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정의를 품지 않도록 하려면 주위에 항상 호의를 표시한다. 노력을 해서 도움을 주는 것도 좋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자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채우면 정의가 기어들 여지가 없다. 사람의 마음에는 악의도 있지만 악의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이쪽에서 끈기 있게 선의를 표시하면 다른 사람의 악의는 이윽고 선의로 바뀔 것이다. 적당한 거리를 지켜라. 벗을 지나치게 사랑해서는 안 된다. 적을 지나치게 미워해서도 안 된다. 애정도 증오도 적당히 유지한다.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다. 오늘의 벗도 내일은 최대의 적이 될지 모른다.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난다. 그러한 일도 미리 머릿속에 넣어두고서 친구를 신뢰하며 사귀면 좋다. 반대로 현재의 적에 대해서는 항상 화해의 가능성을 남겨두어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적을 진심으로 미워하지 않는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좋은 친구가 된 예는 얼마든지 있다. 화해한 결과 최악의 적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신의 편이 되는 일도 절대로 드문 일이 아니다.
아픈 손가락을 드러내지 마라. 누구나 결점과 약점이 있다. 그러나 남들 눈에 그것을 보여서는 안 된다. 당신이 아픈 손가락을 먼저 나서서 드러내는 순간 모두가 그곳을 찌를 것이다.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을 받아서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된다. 아프다고 하소연하는 버릇을 버려라. 사람의 마음에는 선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악도 있다. 악인은 늘 약한 곳을 노리며 아픈 곳만 찾아 돌아다닌다. 그리고 그 아픈 부위를 수만 번 반복해서 찌른다. 악인에게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다. 또한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는 것만큼 재미있는 일도 없다. 때문에 신중한 사람은 결코 자신의 상처를 쉽게 드러내지 않으며 개인적인 불행을 여기저기 발설하지도 않는다. 때로는 운명조차도 당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찔러대며 즐거움을 익힌다. 그러니 아픈 것도 기쁜 것도 쉽게 드러내지 마라. 타인의 비밀은 폭탄과 같다. 타인의 비밀을 알게 되어서 파국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만일 상사가 그만 실수로 자신의 비밀을 부하 직원에게 털어놓았다고 하자. 비밀은 약점이기도 하다. 누군가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는 것은 기분이 좋은 일이 아니다. 누구라도 일단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밝혀버리면 이미 상대의 노예가 된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런 상대는 눈의 가시 같다. 반대로 타인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은 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것과 같다. 가능하면 그런 재난에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앉아서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데에는 그만큼의 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태어나면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애를 쓰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가 있다. 그러나 예의가 없거나 절도를 지키지 않고 행동하면 사람들은 하나 둘 떠나간다. 반대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인의를 갖추고 예의를 다하고 지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천연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특히 유머가 있다면 더욱 사람을 끌어당긴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가볍게 던진 유머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모두에게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 던지는 유머는 절대적인 치유 효과가 있다. 중차대한 문제를 의논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참가한 사람들은 지쳐간다. 지친 몸과 정신 상태로 의논을 계속해도 여간에서는 좋은 해답을 이끌어낼 수 없다. 이런 정체된 상태에서 유머를 생각해내는 것은 마음에 상당한 여유가 없으면 어렵다. 이런 마음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신비한 자석인 것이다. 첫인상이 전부가 아니다. 사람은 불과 6초 만에 처음 만난 사람의 인상을 결정한다고 한다. 확실히 첫인상이란 감각적인 것이면서 꽤 많은 부분에서 들어맞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첫인상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게다가 첫인상에 너무 집착하면 시야가 협소해지고 다른 부분을 볼 수 없게 된다. 착해 보이는 사람이라는 첫인상에 너무 얽매여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차가워 보이는 사람이라고 단정해서 내면에 감춰진 따스함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사람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서로 이해해 가는 것이 이상적이다. 불합리한 취급을 받아도 화를 내지 않고 자존심의 상처가 나도 흘려버리고 바보처럼 화도 내지 못하는 얼간이가 있다.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만만하게 보고 경멸의 대상이 되기 쉽다. 무슨 일을 당해도 화를 내지 않으면 더 심하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긴다. 낯을 까마귀에게 뜯겨서 너덜너덜해져도 몰뚱하게 서 있는 허수아비 같은 사람이다. 한편 시시하고 유치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태연자약하게 나아가는 사람도 있다. 올가니와 태연자약하게 나아가는 사람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행운은 이웃들에게까지 다른 행복을 안겨다 준다. 그와 마찬가지로 불행은 불행하게도 그 자체가 하나의 전염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해지기 위해 불행한 자들을 곁에 두어서는 안 된다. 세상에 있는 불행은 대개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 이 세상에 불행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행동은 불행으로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희망조차 망상으로 변질되고 만다. 불행한 사람들이 하는 상상이란 불을 보듯 뻔하다. 그것은 결코 희망이 될 수 없다.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생각만을 하는 것이 그들의 심리이며 그래서 그들을 곁에 두어서는 안 된다. 어리석음으로 얻어지는 불행이라면 그쪽으로 가담한 모든 인간들이 불행해진다. 웃는 얼굴로 다가오는 사람 중에는 흑심을 품은 사람도 많다. 속마음을 알아내기 위해 슬쩍 떠보거나 비밀을 탐지하기 위해 유도신문을 하기도 한다. 또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정면에서 악의를 내뿜는 사람도 있다. 가슴을 도려내는 폭언을 내뱉거나 빈정거리면서 상대방의 당황한 표정을 비웃는다. 좋지 않은 소문을 흘려서 그 사람의 사회적 신념을 훼손하려고 획책하는 사람도 있다. 사람의 악의에 면역이 없는 사람은 이런 행위로 인해 마음을 커다란 타격을 받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정한 중상모략에 능숙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 모두가 자신의 편일 수는 없다. 기억하지는 못해도 정의를 품고 있기도 한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책은 만들어 두어야 한다. 실수를 범했을 때 해야 할 것은 실수를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이다. 이것이 최선이다. 자신의 잘못을 가볍게 하기 위해 또는 자신의 입장을 보충하기 위해 변명을 내려놓는 것은 보기에 대단히 거북하다. 자기 자신을 폄하하는 것이다. 비록 상대방이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실수를 범한 부분에 더해서 상대에게 불신감을 품게 해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된다. 단 오해하고 있을 때나 모욕당했을 때에는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때에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오히려 당당히 주장해야 한다. 네와 아니오를 말하는 것은 쉽지만 그 전에 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단히 네를 연발하면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것과 같다. 또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용만 당하고 단순한 이용독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다. 아니오는 마음이 착한 사람일수록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필요한 때에는 마음을 다잡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말이다. 그러나 모든 일에 대해 남발해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부터 거부하는 것은 좋지 않다. 오히려 부탁하는 쪽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순서를 밟아서 조금씩 아니오를 꺼내가야 한다. 거절의 쓴맛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희망의 단맛을 첨가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람들은 재능보다 땀에 호의를 보인다.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해서 성공한 천재에게 사람들은 매혹당하고 찬미한다. 그러나 자신과 너무 먼 존재이기 때문에 더는 다가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로 똑같은 성공을 거둔 사람에게는 친근감을 느끼고 호의를 품는다. 사람은 재능보다 땀에 호의를 보인다. 천부적인 재능이란 토대와 같은 것으로 끝없이 노력을 거듭하고서야 비로소 훌륭한 건축물을 완성할 수 있다.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다. 단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성원을 받아야 비로소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에게 반론한 적이 없는 사람은 믿지 마라. 나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견을 말하거나 반론한 적이 없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신변 안전만 생각하고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게 반론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상대를 화나게 하거나 미움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비판을 해주는 사람이므로 오히려 고마운 존재다. 방심하는 순간 뒤통수를 맞는다. 책상 물림이란 말이 있다. 고상한 학문적 지식과 이론은 풍부하지만 세상의 상식에 관해서는 너무나 어두운 사람을 말한다. 세상에는 단순히 지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수없이 많다. 박식한 얼굴로 좋은 말을 늘어놓아도 사람들은 절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또 속세간이라는 말처럼 세상에는 속물이 넘쳐난다. 방심하면 뒤통수를 맞는다. 세상 물정에 어두워서는 살아갈 수 없다. 세상에 험한 파도를 헤쳐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처세술을 익혀두어야 한다. 처세술은 책에서는 배울 수 없다. 경험이 중요하다. 아무리 훌륭한 지식도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보통 박수나 갈채는 칭찬을 표현한다. 그러나 무책임한 관객은 시시한 연설에도 박수를 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았다고 해서 절대로 득의양양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의미 없는 박수 갈채, 의기양양해져서 만족해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관객 중에는 그 본질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고 씁쓸하게 느끼는 사람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그 냉정한 사람의 비판이야말로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지나친 겸손은 해가 된다. 지나치게 겸손하게 보이려고 자신을 비하하거나 작게 보일 필요는 없다. 자신을 크게 보이려고 허세를 부리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도를 넘은 자랑도 듣는 사람에게 나쁜 이미지를 줄 뿐이다. 그들 표정에 떠오르는 경멸의 태도를 알아차려야 한다. 또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하는 것도 현명한 사람이 취할 태도는 아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 아부나 험담 둘 중 하나가 되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 되기 십상이다. 농담은 사용 방법이 아주 어렵다. 도가 지나치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원망을 사기도 한다. 오해가 오해를 낳고 심각한 싸움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반대로 효과가 없는 서툰 농담은 분위기를 시들게 하고 좋았던 분위기를 망가뜨리게 한다. 농담을 통해 타인의 건전한 웃음을 유도하고 커뮤니케이션에
윤활유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하다. 그 자리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읽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성격이나 기분을 헤아리는 능력이 요구된다. 아무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우선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연마하고 농담을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